네, 안녕하세요. 보리밭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장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보상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현장 조사가 왜 필요하고 현장 조사는 도대체 뭐고 어떤 그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고객분들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말아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감정 싸움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조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괜히 겁나고 그렇죠. 불신이 가득한 상태로 조사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인으로 여기고 대응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로 어떤 경우에 조사가 좀 나오는 편인가요? 생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많이 내보내니까 설계사분들도 그리 특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설계사분들께서 현장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냥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나오는 거야. 뭐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돈이 지급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은 없거든요.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접수증이 교부가 되죠. 그러면 접수증이 교부된 시점부터 보험회사에 보상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망하셔서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다 라고 하면 접수하고 3영업일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이자가 쌓이니까 접수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가 건을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1월 1일 날 청구해서 보험회사에 서류가 도달했어요. 그런 고액건들은 원본 청구가 돼야 되고 등기를 통해서 접수해서 1월 1일 날 도달했다라고 치고 보험회사가 접수증을 교부한 게 1월 2일이라고 치면 보험회사의 보상 시계는 1월 2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일주일 혹은 열흘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등기 조회를 해보면 보험사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빨리 접수하라고. 접수하라고, 접수증 교부하라고. 왜? 접수증을 교부하면 보험회사는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접수증을 교부 안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일까요? 예전에 면책했던 것들. 우리 그때 청구해서 면책했잖아. 근데 왜 또 들어온 거야? 또 뭐 그때랑 달라진 거 있어? 이렇게 보겠죠, 보험사가. 근데 대부분 요즘 접수를 누가 해요? 외주업체에서 접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심도 깊은 건들이 접수도 되지 않고 면책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볼 때 뭐 봐요? 진단서 보죠. 진단서 양성으로 나왔어요. 병리학적으로 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보험금 주세요 하고 청구를 했어요. 코드가 양성 코드예요. 고객님은 양성 종양 진단비가 없으십니다. 접수조차 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접수 무태부터 얘기를 하냐면 접수 단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접수증을 받으면요. 그 다음 설계사분들이 하셔야 되거나 고객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3일. 네. 3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지급이 안 되는지를 확인해. 그렇죠. 확인해 보시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접수증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3영업일 이내에 무조건 돈을 줘라가 아니라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3영업일이 지나면요? 뭘 주게 돼 있어요? 이자 주게 돼 있죠. 보상과 직원분들의 생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회사를 다니면 인사고과를 할 때 그 인사고과 대상자의 평가를 숫자로도 하지만 사람의 진술로도 할 수 있겠죠.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보상과 직원분들은 그런 평가가 1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있는 직장이니까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모든 게 평가 가능합니다. 숫자로. 한 달에 몇 개 심사했어? 평균 돌려보니까 너는 한 건을 처리할 때 며칠이 걸리더라. 너는 얼마를 줬고 얼마를 안 줬더라. 조사 비용을 얼마를 썼더라. 서류 발급 비용을 얼마를 썼더라. 의료자문 비용 얼마를 썼더라. 다 나오겠죠. 제가 접수증 교부부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접수증을 교부한 날부터 보험회사는 째깍 보상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과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을 조사로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내죠. 조사로 나가는 순간 확정적인 지급은 뭐예요? 손해사정료. 지연되고 돈이 나가게 되면 이자 나갈 거고요. 이 조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교통비 있고요. 피보험자한테 동의받아서 발급하는 서류 발급비가 있고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자문비가 있겠죠. 그러면
작게는 2, 30만 원에서 일반 배상 책임 쪽이나 이렇게 가면 6, 70만 원 하거든요. 그 손해사정료가요. 그러면 거기에 일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자문까지 가게 되면 피가 100이 넘어요. 그러면 2, 30에서 100만 원을 쓸 생각을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사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쿡 찔러볼까가 아니라는 얘기죠. 설계사분들이 조사가 나온다라고 할 때 긴장을 풀게 하면 안 돼요. 조사가 나왔다라는 건 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냥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너무 무책임하게 내뱉더라고, 설계사분이. 물론 대부분 과거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오거나 진단 적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거나 상해인지 질병인지 알아보려고 나오거나 이 사람이 모럴성 청구권자여서 뭐 가족들이 받아간 돈이 많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될지는 100% 설명할 수 없다면 그냥 일반적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조사에 대해서 드리기 전에. 이 담당자는 그 비용에 대한 걸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 청구권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다퉈보겠다고 하는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조사에 대한 생리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현장조사로 분류된 거를 누구를 통해 알았냐면 조사자를 통해 알았어요. 안내를 아예 안 해요. 메이저급 회사들은 보상가 담당 직원이 전화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거 확인을 하고자 조사 업체에 의뢰가 됐습니다. 그러니 전화를 잘 받아 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고 조사를 내보냈는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청구 들어오면 연락 안 하고 조사업체로 위관돼서 조사자가 24시간 내에 컨택을 했어야 돼요. 그제서야 소비자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보험업법 개정이 되면서 손해사정사 선임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요즘에는 또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사를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제도까지 생기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은 실손보험에만 한정돼 있어서 저희같이 독립으로 나와서 의뢰인 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루지를 않으니까 거의 그 보험회사 분들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선임하는 게 유리하긴 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손보험만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바뀌지 않는 사실이 뭐예요? 손해사정료. 내가 원하는 것까지 안 들어오면 손해사정료 지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태스크를 얘가 다 이행해서 들어왔을 때 주는 것이지 이행하지 않으면 주지 않죠. 그 비용 결제가 안 되면 그동안 쌓였던 서류비, 교통비 이런저런 비용들을 손사업계에서는 보전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것들 보전받으려면 결국은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생리적 구조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험회사는 싸울 생각을 하고 이관을 했고 이 조사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첫 번째로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손해사정 절차는 손해액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면부책을 판단하고 이게 보상이 된다면 얼마의 보상금이 나가고 그건 왜 그런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가는 게 손해사정인데 손해사정은 공정해야 되니까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해서 손해사정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보험회사는. 근데 그 손해사정을 본인들 직원이 가서 하면 그건 손해사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써요? 현장 조사. 저는 그게 손해사정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돈 나가야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다만 그런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 소속으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장 조사자는 결재권자일 가능성이 커요. 같은 직원이 주장하는데 이 직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건이나 이런 그 장애건만 전담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직원분들이 별도로 계세요. 그건 위탁 직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디서 나와요? 법인 손해사정 회사에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데가 자회사, 교보생명, DB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화재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자회사죠. 삼성화재 서비스 손해사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 이름을 달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제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있죠. 왜 그러냐면 보상이 1차 서면 심사에서 3영업일 안에 안 됐어요. 현장조사로 나가겠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의뢰됐던 곳을 봤더니 무슨 손해사정 회사야. 그러면 손해사정 회사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회사나 뭐 자기 뭐 회사 직원 누가 나간다고 왔어.
그럼 그 사람 결정권이 있죠. 말 조심해야지. 이 조사 나오신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이 사람이 결정권자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겠죠. 예를 들어 법인 손해사정에서 나오시는 경우들이 흔하니까 제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법인 손해사정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고 조사해보고 보험금이 잘 지급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장조사 나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할 거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결정권자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니까 보상은 진짜 통장에 돈이 꽂혀야 끝나는 거지 말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봤고 결제 올렸다가 반려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선임료를 받아서 일하시는 손해사정회사 직원분께서 보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 추앙을 해요. 그러면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 그런데 자회사 직원분이나 이런 분들은 결정해서 지급되실 거예요 하면 믿으시면 돼요. 왜? 결정권자니까. 자기가 결제 버튼 누르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제 대략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봅시다. 이 현장 조사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어디에 기재돼 있죠? 약관. 보험업법에도 있고 약관에도 있어요.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서면조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경찰서, 관공서, 의료기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안타까운 게 보험회사 직원들이나 그 현장조사 나오시는 분들이 이만큼 서류 뭉치를 가져오시거든요. 그 서류 뭉치 가져온 거를 다 안 해요, 서명을. 막 뭐 하지 말라 하니까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료자문 동의서라고 들고 오나요? 보험사가? 그렇지 않아요. 의료심사, 판정, 동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다 해주는 거 아니면 고객들이 다 안 해줘요. 약관을 보자고요.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를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조사에 동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자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신 위임장이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지원 안내장 같은 게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청구권이 만약에 형사사건과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조사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 하는 것 중에 의료기관만 서명하라 그랬어. 아니죠. 자기 청구권을 제대로 봐야죠. 관공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단 서류, 요즘 심평원 서류라고 하죠. 내 병력기 다 나오는 거 하지 말아야죠. 기본 전제는. 근데 사망했어요. 가족들하고 아무도 같이 안 살았어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디 병원 갔는지도 모르고 주변 병원 다 훑을 수도 없고 불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공단 서류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근데 설계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그래요. 그걸 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먼저 봐야죠. 그리고 딱 보니까 면책될 것 같아. 청구하지 마. 그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요렇게 해서 돈을 받게 하고 요렇게 해서 돈을 못 받게 하는 건 보험 사기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다만 지금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받는 건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사받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민사적인 문제, 보험금 지급 부분이에요.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느냐 정보 싸움이잖아요.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먼저 판단할 수는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목청 높이고 싸움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명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청구권을 잘 보고 현장 조사자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서명해줘야 될 것과 아닌 것들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두 번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접수증 교부 말씀드렸잖아요. 접수증을 교부하고 나서 3영업일 안에 보험회사가 서면 심사를 완료해야 돼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접수가 됐고 1월 10일 날 현장조사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장조사의 시간은 1월 10일부터 측정할까요? 1월 1일부터 측정할까요? 1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약관은 무조건 접수일로부터예요. 접수일로부터고 쭉 계속 가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약관은 소비자가 더 유리해요. 보험회사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안에 현장조사가 나갔든 서면으로 심사를 했든
30영업일 안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무조건 돈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 통보를 해줘야죠. 그러면 30영업일이 지연되는 사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우린 조사를 해야 된다고 1월 10일 날 냈어. 근데 이 피보험자가 연락 두절이야. 그러면 연락이 될 때까지 그거는 영업일을 누가 가져가야 돼요? 피보험자가 가져가야죠.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니까. 둘째, 해외에서 발생된 사고. 셋째, 금융감독원이나 소송을 가면 그거는 30영업일 무기한 연장인 거고. 그리고 의료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날짜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제가 심사자들 생리를 얘기를 드리면 계속 숫자로 압박받고 평가받죠.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이 불투명한 건을 붙들고 머리 싸매고 있을까요? 지급 여부가 가능한 것들을 팍팍팍 쳐나갈까요? 팍팍팍 쳐나가겠죠. 그래서 자기 건수를 맞추겠죠. 그러고 나서 애매한 것들, 이거 지급해? 말어? 뒤로 또 건수도 맞춰야 되고 일수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으신 분들인데 거의 다 전화해서 내 거 왜 결제 안 하냐, 언제 되냐, 맞아 이런 건이 있었지, 땡겨와. 고민하다가 지급적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부지급적으로 가겠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30영업일이니까.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면책 공문부터 날리겠죠. 30영업일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화해가지고 잠깐 뒤로 밀어놨던 걸 또 왜 앞으로 넣어서 그러냐고요. 보상가 심사자도 사람이에요. 뒤로 밀어놓은 것들도 많아. 그걸 못 기다리고 전화해서 계속 들어올리면 면책 공문 날리고 본인이 원하면 해주죠, 보험사가. 근데 30영업일이 지났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30영업일. 30일이 아니라 영업일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날 했으면 2월 중순, 하순은 될 거 아닙니까? 2달을 잘 기다리셔야 돼요. 저 지금 청구한 것 중에 그 30영업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영업일을 보험사는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거죠. 그거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회사가 이 청구권에 대한 약관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금감원의 제재가 있겠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딜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청구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청구번호 다시 따주면 안 되겠니? 근데 청구서를 보험사가 씁니까? 소비자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청구서 서명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 그냥 나오는 거야, 내가 전화해 줄게, 이런 행동들 되게 보험 보상 생리를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고. 두 번째로 현장조사 절차는 약관에서 어떤 경우 조사하게 돼 있나요? 개정된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험금 지급사유니까 뭐예요? 모든 청구권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과거 약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과거 약관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확인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확인 기간 3년. 3년 지나면 조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걸로 금감원 분쟁 가서 소비자가 이겼어요. 금감원에서 하는 말이 니들이 약관 만들었잖아. 니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조사하겠다며. 이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제척 기간이 경과됐어. 장애 청구권이야. 이 약관을 무시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이 사람한테 걸 수 있는 게 있어야 자료 증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봐도 이 사람 너무 정직하게 장애 진단 끊어왔어. 근데 너네 왜 조사하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패소하니까 약관 개정이 어떻게 됐어요? 보험금 지급사유. 2000년대 초반 약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주장을 해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왜? 보험회사가 면책을 하려면, 감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약관을 좀 보셔라. 최근 가입자들이야 볼 필요가 없지만 되게 오래됐어요. 보험료 낸지. 근데 갑자기 진단비 청구했더니 조사 나오겠대. 그럼 뭡니까? 진단 인정을 안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 약관이 진단비 조사를 할 수 있는 약관이야? 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조사를 인정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 조사자가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지를 봐야지. 가령 우리가 고지의무 위반 중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를 못해요. 1월 1일날 청구했어요. 1월 1일날 접수번호가 나왔어요. 1월 2일날 현장조사로 분류됐어요. 1월 3일날 피보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이 조사자가 1월 10일날 전체 조사를 다 하고 피보험자를 탈탈 털어봤더니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중간보고라는 걸 써요. 이렇게 의무기록 확보가 됐으니 너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해서 바로 종결보고서를 쓰는 데도 있지만 중간보고서를 써요. 1월 10일날 받게 됐죠. 담당자 건이 너무 많아. 그럼 1월 10일날 봤으니 언제 안에 해지해야 돼요? 그건 안 날로부터 1개월이니까 2월 10일 안에 해지해야 돼요. 근데 2월 10일 안에 해지 못했어. 줄줄줄줄 지연됐어. 부랴부랴 막 1월 말쯤에 종결보고서 써주세요. 해지 저희가 날릴게요. 그럼 종결을 1월 말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날렸어요. 근데 피보험자가 집에 없어서 등기 도달이 안 됐어. 그래서 2월 11일 날 등기 도달이 돼서
피보험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 이거 한 달 넘었어. 나한테 이렇게 피보험자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 조사자가 언제 중간보고 썼는지를 알아야 그런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중간보고 날짜 고치는 게 일일까요? 그건 내부끼리니까 고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조사 왜 나왔냐, 뭐 해줘라, 다 해줘라, 그냥이다가 아니라 고질문 위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간보고 언제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조사하면서 이 사람하고 감정 싸움할 게 아니라 병원 어디가 언제 갔고 언제 보험사에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알려주겠죠, 조사자가. 병원 가면 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보고 썼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시라고. 싸울 수 있는 텀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놓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 조사자가 뭘 하는지 몰라서, 약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서. 접수돼서 현장 조사 하겠다는 건 보험회사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행돼야만 보험금이 줄줄이 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보험회사와 소비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모든 근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녹취하셔야 돼요. 보상과 직원들 전화 다 녹취됩니다. 다 녹취로 안내하는 거 다 안내한 걸로 봐요. 그러면 소비자도 녹취를 해야죠. 조사 나왔을 때 그 현장 조사자가 하시는 말부터 해서 다 녹취를 하셔야죠. 그리고 현장 조사자가 가끔씩은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기를 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청구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이 사람이 잘 지키고 있고 보험회사에 언제 보고서를 썼고 하는지를 아셔야죠. 그래서 손해사정 회사에서 나오시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쓰겠죠. 이 사람한테도 써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간략한 양식이에요. 문자로 그냥 하나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분의 손해사정 하시는 내용을 보시려면 진짜 손해사정서를 요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에 쓴 걸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거기에 감정 대응을 하신다고 조사 안 하겠다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계속 청구권을 반려하거나 보류로 띄어나요. 그럼 이자도 지급이 안 되고 계속 띄어나요. 그러면 그분들 결국은 피보험자분들 어때요? 꺾여요, 나중에. 그럼 조사를 받게 돼요. 왜 힘 빼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소비자분들이 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설계사분들이 이 현장 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 내려놓고 그들이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최대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오면 저는 말씀드려요. 조사에 대응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청구권 포기할 건지. 그러면 청구권 포기하라, 깔끔하게 해라, 요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게 제 눈엔 보이는데, 피해갈 수 있는 게 청구하기 전이죠. 청구를 해놓고 보험사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청구권을 반려하고 이렇게 청구하고 뭐하고 하는 건 소비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못 해줘요. 왜? 내가 얘기하면 사기니까. 사기로 가는 길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조사 받아서 잃을 거 잃고 얻을 거 얻든지 다 이기든지. 근데 털어져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좀 꺼림직하고 본인이 좀 걱정되고 이러면 청구하기 전에 청구 플랜을 짜세요. 그거는 사기가 아니잖아요. 약관 조항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거고, 보험사가 어떻게 이 건을 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자료를 뺄 거며, 청구할 때 뭐만 주장할 거며,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설계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 영상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